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제신 모닝뉴스입니다. 울주군이 울주 남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울주 군립병원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립병원으로 탈바꿈할 병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면서 군립병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보람 요양병원입니다. 울주군은 지난 29일 병원 측과 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가는 143억 원. 울주군은 추가로 50억 원 상당을 들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울주 군립병원 설립이 본격화된 가운데 울주군은 오는 6월까지 병원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모집합니다.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는 울주 군립병원은 40에서 80병상 규모의 4개에서 6개의 진료과와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구체적인 진료과와 병상 규모는 군립병원 운영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확정됩니다. 남은 과제들 중 가장 큰 과제는 의료 인력 확보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의료진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군의 인구수라든지 산업단지 근로자 수라든지 의료 공급기관 현황 등을 분석해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우수한 의료진들이 올 수 있도록 복지 혜택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남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의 대안으로 꼽히는 군립병원 설립이 사실상 첫 발을 뗀 가운데 순조롭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오는 6일 개최하기로 했던 신년 교례회를 다음 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시당은 당초 총선 분위기 선점을 위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초빙해 신년 교례회 일정을 잡았지만 한 위원장의 일정 조율이 잘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음 주 이후로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시당 위원장은 전국 시도당 모두 신년교례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인근 부산과 경남당원협의회 등과 연계해 일정을 잡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시작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오후 현재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국민의힘 7명, 진보당 4명, 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23명으로 지난달 22일 이후 10여일째 추가 등록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공직자 사퇴 시점인 선거일 90일 전 오는 11일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 예비후보 등록자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구로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과 노동당, 무소속이 각 1명씩 모두 6명이 등록했습니다. 박기성 울산교통방송사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기성 사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지난해 6월 울산교통방송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오는 2025년 5월 말까지가 임기였습니다. 박 사장은 사표는 일주일 정도 검증 기간을 거쳐 최종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성 사장은 현재 울산 남구갑 총선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2024년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고액인 9,2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886억 원 대비 357억 원 증가한 것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재원은 0.6%에 그쳤지만 울산시 증가율은 4.1%에 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확보 결정된 올해 국비 2조 5,908억 원에 보통교부세 9,243억 원을 합할 경우 울산시의 2024년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5,151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오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 연 2%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설 직전 기간인 오는 8일부터 2월 8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울산교육의 목표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천찬수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맞춤형 공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해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창수 교육감이 올해 울산교육은 학습부터 복지까지 전 영역에 걸친 학생 맞춤형 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역점 과제로는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과 맞춤형 공교육, 교육복지와 미래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맞춤형 공교육과 교육복지에 주력해 맞춤형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수업 2교사제는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정책연구, 교원 연수 등의 역할을 맡는 울산 특수교육원 설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산업 수요를 대비한 맞춤형 직업교육도 강화됩니다. 수학여행비 지원도 확대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5만 원, 고등학교는 10만 원을 올려 초등학교 15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인의 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단가도 5만 원 올려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와 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도 올해는 4세까지 확대됩니다. 또 사제동행 프로그램과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지원팀을 운영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붕괴된 학교 공동체 문화를 다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준비교육과 관련해서도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를 신설하고 교육체험시설이 부족한 동구 지역에 복합체험센터를 짓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천창수 교육감 취임 후 맞이하는 첫 새해인 2024년이 청교육감의 역량이 평가될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가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어제를 기준으로 정원내와 정원외 모두 583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도 반도체공학과 정원외 신입생 5명을 제외한 정원내 신입생 10명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어제부터 오는 15일까지 정원내 191명, 정원외 260명을 모집하고 춘해보건대학교도 오는 15일까지 정원내 119명, 정원외 96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이 어제 2024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입생 배정 기준 번호를 공개 추첨했습니다. 교육청과 지원청은 배정 순번을 근거로 2024학년도 일반계고 합격자와 중학교 신입생을 희망학교의 순서대로 배정하게 됩니다. 울산 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 대상자는 1,900여 명이고 일반계고 합격자는 오는 8일 발표됩니다. 배정 결과는 중학교는 오는 12일, 일반계고는 오는 30일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부산시 다음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개간지 지역 산업과 고용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고령화 속도는 0.839%포인트로 1위를 기록한 부산시의 0.968%포인트 다음으로 높았으며 시구군 가운데는 대구시 서구가 1.416%포인트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 발령 상황을 전파해 시민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경보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누어 시행되며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실에서 생활법률 상담관 2명에 대한 신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생활법률 상담관은 울산지방 변호사회에서 추천한 구원수, 이승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위촉으로 울산시 생활법률 상담관은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생활법률 상담관은 울산시 무료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음주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를 피하고자 차를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전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밤 12시 차 한 대가 역주행하기 시작하더니 곧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리다가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1%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울산에서만 8대가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넉 달간의 특별수사 기간 중 압수를 피하고자 경찰이 차량을 압수하기 전 차량을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압수되기 전에 차량을 처분하면 빼앗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압수를 피할 수는 있지만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대상인 차량을 압수되기 전에 팔아버리면 형사 처벌을 받을 때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차를 빼앗아 운전대를 못 잡게 하려는 게 차량 압수의 본래 목적이지만 법적 사각지대에서 꼼수가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어제 울산 본사 경영본관에서 신무식을 갖고 원활한 생산과 친환경 기술력 강화로 조선업 제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무식에서 이상균 노진율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선박 수주 잔량이 160척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일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감을 얼마나 차질 없이 소화하는지에 올해 성과가 달려있다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메탄올 연료 선박뿐 아니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수주 95억 2,800만 달러, 매출 13조 2,978억 원을 올해 사업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어제 경기도 광명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전 그룹사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새해 메시지에서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와 산업 간 경계 없는 무한 경쟁 속에서 그룹이 생존하기 위한 화두는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와 지속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올해는 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오토랜드 광명에서 출발해 울산과 미국, 글로벌로 이어질 전동화의 혁신이 진심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어제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부울산역 환승체계 개선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북구 창평동 부굴산역 주변 환승체계 개선 사업 진척 상황을 듣고 이에 따른 주민 요구 사항과 바람직한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정치락 위원장은 부굴산역 일대는 송정, 호계 매곡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젊은 층이 집중되며 인구가 늘고 있는 곳으로 환승체계 개선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 운행될 KTX 이음 열차 정차역을 유치해 북구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시의회 김종은 의원은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시 체육회와 울산시 체육지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이빙 지상훈련장 설치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종은 의원과 체육회 관계자들은 울산의 다이빙 종목 등록 선수가 15명 정도로 선수층이 얇고 훈련 환경도 열악하지만 전국체전 등에서의 성과는 뛰어났다며 다른 지자체의 훈련장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훈련장 설치를 추진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했습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설치하려면 규모와 활용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사업비가 상당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어제 2023년 법질서 유공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구청은 2015년부터 마을 특성을 반영한 범죄 예방 시설을 구축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남구청은 올해 남구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고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